수열의 극한, 수원에서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수열의 극한이 끝나고 미통기가 들어가면 극한은 극한인데 무슨 극한이 나와? 연속 극한. 함수의 너한테 질문하기 전까지는 대답. 너는 다음 주에 급수가 수렴하면 그거 나오고 무한수열, 그다음에 무한 등비수열, 그다음에 무한급수, 무한 등비급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1번, 2번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프린트하고 3, 4번 다음 주 초 정도, 다음 주 수요일 정도면 충분히 끝날 것 같고요. 그럼 또다시 이제 미래로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자, 무한수열이랑 무한등비수열이 세트고요. 무한급수랑 무한등비급수가 세트입니다. 그리고 무한수열과 무한급수가 연결이 되고요. 무한등비수열과 무한등비급수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4개의 단원이 다 서로 물리는 형태고 실제로 이제 수능에서 나오는 건 이미 100% 출제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우리 내신은 끝났으니까 자, 여기가 100% 출제가 되고요. 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한 80%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해당되는 게 무한수열이나 무한등비수열이 나와봤자 무조건 3점짜리입니다. 더 이상은 안 나와요. 얘는 무조건 100% 4점짜리 나와요. 이 정도. 그리고 무한등비급수는 알죠? 뭐 1- 공비분의 초항이 끝이에요. 이거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좀 특이한 형태들이 몇 가지가 있는 형태를 갖고 찾는데 극한, 무슨 트? 리미트라는 형태로.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맨 끝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추정하는 거야. 추정하는 형태에서 뭐 점근선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하고 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형태 무한 수열에 해당되는 거 1, 2, 3, 4 2, 4, 8, 16 16, 8, 4, 2, 2분의 8 1, 2분의 1, 4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땡땡땡땡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땡땡땡 2, 마이너스 4, 8, 16, 마이너스 16, 30 이런 형태. 자, 보세요. 1, 2, 3, 4 점점 커진다. 끝으로 가면 어떻게 되니?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2, 4, 8, 10. 어마어마해지는 거지. 그지? 얘는. 그치, 0에 가까워지죠. 그죠? 얘는. 전형적으로 진동하는 형태인데 진동하는 형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간격이 똑같죠. 그죠? 얘는. 진동하긴 진동하는데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진동하긴 하는데 점점 점근선 0에 가까워진다. 맞죠? 얘는. 진동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점점 폭이 커지죠. 차이점 있죠? 자, 여기에 제일 만만한 게 3, 3, 3, 3, 3, 4 어디로 가죠? 3으로 가죠. 이건 100% 3으로 가는 거지. 얘와의 차이점을 보세요. 얘 보면 3 플러스 n분의 1이라고 주어졌어. 그럼 얘는 점점 커지면 이게 어디로 가? 제로로 가죠. 그럼 얘의 극한값은 얼마야? 3이죠. 그럼 조심할 게 이게 나중에 함수의 극한값은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여기 3과 여기 3은 분명히 다른 3이죠. 여기 3은 완전 3이고 얘는 3에 가까워지는 형태죠. 그죠? 차이점 있습니까? 그럼 보세요. 얘는 일반항이 그냥 3이고 얘는 일반항이 어렵죠? n이지. 그치? 얘는 일반항이 이게 n제곱이고 얘는 일반항이 그래 알았어. 그런 거고요. 그죠? 얘는 일반항이 또 그런 거고. 그치? 맞아. 그럼 차이점 보면 얘는 무슨 렴한다 그러고 수렴한다 그러고 발산 수렴 진동도 발산이죠. 수렴하죠. 네. 0으로 수렴하는 형태고 얘는 발산하는 형태지. 그러면 우리는 수열에서 무한수열에서 찾는 건 뭐만 관심 있어? 수렴하는 것만 관심 있어. 발산하는 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무한수열에서 나온 형태는 수렴하는 경우와 발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렴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값이 알파라는 형태로 나오죠. 그럴 때 그 알파를 극한 값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죠. 뭐 알파다라고 하는 3333 그럼 그냥 3 이런 형태가 있고 또 얘는 알파에 가까워진다라는 형태. 이게 나중에 함수의 극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있죠? 발산하는 형태는 뭐 있어? 양의 무한대가 있죠.
음의 무한대가 있고 진동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 진동도 두 가지가 있죠. 네. 진동도 두 가지가 있는 게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죠? 대신에 조심할 게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얘는 진동이 아니죠. 어디로 가는 거야? 0. 제로로 가는 거야. 그죠? 근데 2,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16 이런 놈은 얘랑 구조적으로 달라진다고. 네. 맞아? 그래서 그냥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할게요. 이 진동에서 이 진동은 폭이 똑같지. 계속 나오는 형태. 그래서 그 놈을 진동. 유한 진동이라고 얘기할게요. 결과가 정해져 있어. 딱딱딱 정해져 있는 형태. 그럼 얘는 무한 진동이라고 하겠지. 왜 빨간색으로 썼냐면 빨간색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가나다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가나다 문제가 나오면 또 다 쓰러져요. 거의 대부분. 근데 그 가나다 문제에서 발레를 잡아낼 때 거의 대부분 알파다와 유한 진동으로 발레를 잡아내는 게 가장 많습니다. 대표적인 형태가 마이너스 1의 n제곱 같은 거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됐어요? 유한 진동 같은 것도 이렇게 잡아가는 형태고요. 무한 진동은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형태인데 판단성의 문제에서는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상태에서 그러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형태가 뭐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는 무한대분의 상수값은 어디로 간다? 0. 제로로 간다. 이거 하나 알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런데 문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항상 존재하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존재하는 형태죠. 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는 자, 배웠으니까 뭐 있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n 플러스 1분의 2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죠? n 플러스 1분의 2n 마이너스 4라는 형태가 있고 n 플러스 1분의 3 이런 형태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럼 대표적으로 따졌을 때 이거지. 얘는 분자의 차수가 큰 거고 얘는 분자 분모 동차수고 얘는 분모의 차수가 큰 거죠. 네. 자, 여기다 리미트 때리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되는 거지. 그지? 네. 어디로? 0. 제로로 가는 거죠. 근데 혹시 얘를 이렇게 봐도 되나요? n 제곱 플러스 n분의 3n 얘도 똑같은 표현이죠. 그냥 n으로 나눠버린 거니까. 맞아? 그럼 2차의 1차도 마찬가지로 제로로 가겠지. 그럼 3차의 1차나 3차의 2차나 전부 다 똑같은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런데 얘랑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 얘야. 무한대분의 상수값이 제로가 된다는 형태니까 뭐를 한 거야? 분자 분모를 뭐로 나눠버려? 최고차로 나누는 거지. 누구의 최고차로? 모의 최고차로 나누는 거지. 왜냐하면 분모를 살려야 되니까. 그럼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니까 1 플러스 n분의 1이 되는 거고 2 마이너스 n분의 4가 되니까 얘가 빵빵 돼서 그냥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아까 얘는 뭐였어 그러면? 얘를 분모의 최고차 n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1 플러스 n분의 1이고 얘가 n분의 3이 되는 형식인데 이게 제로가 되니까 전체 제로가 된다는 형식. 그럼 얘는 뭐겠어? 1 플러스 n분의 1이 되는 거고 n으로 나눠버린 거니까 2n 마이너스 4 플러스 n분의 1이니까 얘네가 제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얘가 반드시 무슨 함수가 돼요? 다항함수가 돼요. 1차가 되든 2차가 되든 3차가 되든. 그럼 여기 리미트 맞으면 얘가 플러스면 플러스 무한대가 될 거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총 3종류 있죠. 여기서는. 뭐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를 가지고 봤을 때 분자의 차수가 크면 발산하죠. 양의 무한대 아니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죠. 그런데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동차수면 그치 개수로 수렴하죠. 그런데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반드시 0으로 수렴하죠. 그럼 생각해봐. 수렴하는 경우는 언제야? 분자분모 동차수든지 분모의 차수가 크면 무조건 수렴하죠. 맞아요?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얘만 항상 머릿속에 두고 가거든. 얘도 수렴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디테일한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수렴값이 제로가 아니다라는 조건을 반드시 줘요. 그럼 걔는 동차수만 얘기하라는 얘기지. 됐어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슨 화? 거의 대부분 유리화로 나오는 거죠. 유리화하는데 그 유리화하는 과정에서 무슨 유리화? 자 유리화도 있고요. 거꾸로 분모 유리화도 있죠. 그죠? 분모 유리화는 뭐 많이 했었던 거니까 실제로는 분자 유리화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형태는 뭐 이런 거지. 루트의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의 소수 부분을
AN이라고 할 때 리미트 AN을 구하라 뭐 이런 형태 나오죠. 그럼 봐봐. 이놈은 이런 거지. N제곱의 루트는 N이죠. 맞아요? N 플러스 1의 제곱은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잖아. 얘는 N 플러스 1이지. 얘는 N이고. 맞니? 그 다음 숫자 누구 나와? N 플러스 2라는 건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얘와 얘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다시.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고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니까 얘는 반드시 이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얼마야? N 플러스 1점 얼마겠지? 맞아요? 무슨 말인지? 그럼 소수 부분은 뭐라고 쓰면 돼? 전체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뺀 형태죠. 정수가 얼마인데? N 플러스 1이잖아. 이래놓고 여기다 리미트 때리래 이렇게. 그죠? 그럼 분모가 누구인 걸로 생각하고? 분모가 1인 걸로 생각하고. 그럼 이거 플러스 이걸 곱할 거잖아. 맞니? 그 다음에 그걸 밑에다 깔 거니까. 그러면 이거에서 얘 제곱을 뺀 거에서 분모는 뭐가 돼? 루트에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 플러스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되는 거지. 이렇게. 그죠? 암산합니다. n제곱 2n 1이지. 누구 남아? n만 남지. 맞아요? 잘 봐. 몇 차야? 1차고. 얘 몇 차야? 1차죠. 루트 n제곱이니까 1차지. 얘 몇 차야? 1차죠. 누구로 나눌 거야? 분모 최고차로 나누지. 그럼 분모 최고차로 나누면 n으로 나눌 거니까 n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n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리미트 루트 1 플러스 n분의 3 플러스 n 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 뭘? 2천에? M 플러스 1. 어? M 플러스 1. n 플러스 1? 그럼 얘 n을 나누면 1 플러스 n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 n 나누는 게 1이죠. 그럼 나머지 빵빵빵 날아가는 형태니까 누구?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딱 3점짜리 정도로 나오는 형태. 됐죠? 요게 답니다. 여기서 수렴할 때만 항상 고민하는 형태니까 수렴하지 않는 발산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고민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게 나오지. AN과 BN이 주어졌을 때 AN이 BN보다 작아. 단 기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값이 알파로 무슨렴하고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값이 베타로 무슨렴할 때 수렴할 때 이때 얘이고 이런 상태일 때는 알파랑 베타랑 누가 커야 돼? 베타가 커야지. 뭘 고민해. 큰 거에다 리미트 때리면 당연히 커지죠. 그치. 같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것 때문에 걸리는 거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AN이 1 플러스 n분의 1이고 BN이라는 게 1 플러스 n분의 5야. 그럼 어떤 n을 집어넣든 간에 반드시 AN은 BN보다 작을 수밖에 없잖아. 여기다 리미트 때리면 같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등호 때문에 걸리는 거죠. 그럼 이제 얘가 확정되면서 뭐가 되는 거야? AN과 BN과 CN이라는 이런 구조일 때. 그죠? 그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 값이 이번엔 둘이 같아. 근데 심지어 그게 K라는 값으로 같이 수렴한대. 그럼 얘도 K로 수렴하고 얘도 K로 수렴하니까 가운데 있는 놈은 당연히 K로 수렴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값은 반드시 어디로? K로 수렴한다라는 형태로. 무슨 정리? 샌드위치 정리라는 뭐 그런 거 있었죠. 그죠? 기억나요? 굉장히 많이 나왔던 아이템.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얘 가지고 가나다 문제를 많이 내는데 실제로 수능 쪽에서는 얘 가지고 그냥 3점짜리 문제로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는 형태예요.